네, 펑션 예제를 좀 살펴볼게요. 델리미터 여기선 또 달러 사인 두 개 쓰고 있어요. 일부러 막 이것저것 가지고 오고 있는데 아무거나 가져다 쓰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건 되게 나쁜 초이스겠죠. 델리미터, 셀렉트 되게 나쁜 초이스겠죠. 이러면 이게 되는지도 안 해봤어요. 될지 잘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키워드는 이런 데 사용하면 안 되죠. 어쨌든 델리미터 달러 사인 create 펑션 하고 펑션 이름이에요. get designation name 하고 did 인티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을 리턴한다 그러고 deterministic body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de name varchar select name into de name 그리고 from designation where id did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결국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데 스텝 펑션에 대해서 did를 집어넣는데요. 스텝 봤더니 id가 있고 did가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뭐 저희 연구실 학생들 이름이에요. 수은, 지현, 주원, 하림, 다희, 도경 이름이 쫙 있어요. DID 4, 2, 5, 1, 4 이렇게 있는데 그 DID가 데디그네이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였어요. 수은은 4번이래요. 시스템 애널리스트. 지현은 2번이래요. 프로젝트 리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테이블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요 함수가 사용되는 쿼리를 보면은 id 그리고 get designation name을 designation으로 그래서 펑션의 아웃풋이 여기 있죠. 그리고 name 뭐 이렇게 스텝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id랑 designation name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designation은 이제 이름을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수은, 시스템 애널리스트, 지현, 프로젝트 리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그래서 펑션 내용들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이렇게 보고 나면은 이거 쿼리로 쓰면은 하나로 그냥 더 쉽게 끝나는데 왜 굳이 펑션을 이렇게 쓰냐 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어디까지는 이렇게 펑션을 쓸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을 공부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게 가능하다 뭐 이런 걸 살펴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펑션을 더 복잡하게 뭐 if statement 쓸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훨씬 더 길게 되게 많은 작업을 펑션 콜 하나로 끝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처음 공부하면서 배우는 예제들은 자연히 좀 메이드업인 이그젠플들이 많은데 지금 메커니즘들 이렇게 익혀놓는다에 더 방점을 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펑션도 마찬가지입니다. show function status 하면은 저장되어 내가 만들어 놓은 펑션들 이렇게 다 보여준다. 이런 얘기 같이 하고요. 네, 그러면은 트리거 쪽을 볼게요. 트리거 이야기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로시저 펑션 뭐 배울 때 처음 슬라이드가 데이터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슬라이드에서 시작했어요. 인티그리티. 그래서 데이터 인티그리티 그래서 데이터 타입으로 우리가 컨스트레인을 걸 수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했고요. 데이터 타입 지정되면 다른 타입 못 들어가죠. 그리고 키 컨스트레인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되면은 유니크한 값도 아니면 널 밸류 못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레퍼런셜 인티그리티 그래서 포린 키로 이렇게 릴레이션십 설정도 가능하고 이쪽에서 참조하는 값에 존재해야지 이쪽의 값으로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참조 무결성 옛날에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레퍼런셜 인티그리티 이런 것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컨스트레인이고 데이터베이스가 막으려고 하는 컨스트레인들이고 근데 이거 말고도 로지컬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컨스트레인은 이런 시스테매틱한 걸로 표현이 안 되고 로직하게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게 있고 그런 대표적인 예가 유니버스 테이블에서 TX 테이블 보면은 학생들 그레이드가 하나씩 개인별로 있었어요. 그레이드가 학생이 어느 학기에 어떤 수업, 세미스터, 그리고 어떤 수업에서 그레이드를 받았다. 이런 정보가 다 있었어요. 근데 또 동시에 스튜던 테이블에서 각 학생별로 아이디가 있고 이 학생이 토탈 크레디트를 얼마나 들었나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여기를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여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어요. 수업을 새로 들으면은 여기를
업데이트를 해 주면서 동시에 여기를 매뉴얼하게 업데이트를 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 데이터의 어떤 인테그리티가 깨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하게 열심히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자동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뭔가 인테그리티가 깨지는 순간은 이제 그거의 모든 시점은 데이터가 뭔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인설트가 되든 딜리트가 되든 기존에 있던 게 바뀌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바뀌면은 그걸 기점으로 인테그리티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모니터하고 있자 하는 거예요. 모니터하고 있다가 뭔가 테이블이 바뀌면은 이제 내가 작성해 놓은 함수를 이렇게 작동을 시켜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여기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여기를 맞춰서 업데이트해라.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섹션을 보는 게 아까도 뭐 컨트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그냥 얇게 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펑션이건 프로시저건 트리거건 얘네들은 다 되게 복잡하고 뭐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 인티그리티 관리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티그리티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인티그리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트리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내용들을 이제 이런 맥락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트리거는 역시 스테인먼트들의 집합. 근데 얘네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행이 된대요. 아까 펑션이나 프로시저는 내가 콜을 해야 됐죠. 근데 이 트리거는 자동으로 실행된대요. 테이블이 바뀔 때 사이드 이펙트로. 그래서 아까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 근데 그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특정 조건이 건드려졌어요. 스테이크스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학생의 토탈 크레딧을 업데이트해야 돼요. 뭔가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벤트 컨디션 액션 ECA 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사실 오리지널 이름이에요. 트리거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ECA 룰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개념들을 구현하자 이런 게 80년대, 90년대 막 있었고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이렇게 막 사용하다 보니까 SQL 스탠다드에서도 99년도에 트리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냥 마이너한 디테일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트리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뭐 사용한 거 매달 내야 되죠. 크레딧 카드 근데 그 밸런스를 제때 안 내요. 그러면은 레이트를 이제 페널티를 물어야 돼요. 이거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감시하면서 데드라인 지났네. 그러면은 어, 데드라인 페이 안 했네. 그러면 자동으로 피를 부여하도록 데이터를 업데이트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셀러리 인크리스를 이제 해주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실수로 너무 많이 인크리스를 하지 않도록 또 장치를 걸어둘 수 있어요. 데이터가 수정될 때마다 이게 기존 셀러리 대비 5% 이상이 되지 않았는지 뭐 확인을 하는 그런 트리거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내용은 이벤트를 정의해서 그 이벤트를 바탕으로 컨디션을 기술하고 컨디션이 만족됐을 때 수행하려고 하는 액션을 기술하고 이런 내용을 볼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 신텍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단순화된 신텍스예요. 우리는 요거 정도에서 조금 확장한 거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create 트리거 하고 트리거 이름 적고요. 그다음에 트리거 타임, 트리거 이벤트 이렇게 분류돼 있어요. 트리거 이벤트는 아까 테이블이 업데이트되는 순간에 데이터 인테그리티가 깨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데이터가 바뀌는 게 어쨌든 모든 게 액티베이트 되는 신호예요. 근데 데이터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셀렉트도 아니죠.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가 바뀌는 거. 그리고 트리거 타임은 데이터가 바뀌어서 테이블이 업데이트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테이블 업데이트 되기 전이냐 다음이냐를 얘기해요. 이거 되게 꼼꼼하게 생각을 해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신경 써서 좀 보도록 하고요.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 트리거가 어디서 돌아가냐 테이블 이름을 적고요. 그다음에 그 트리거가 수행되는 단위 각각 레코드별로 하겠다. 포이치로. 근데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는 한 번에 여러 레코드에서 일어날 수도 있죠. 업데이트 특정 조건 만족하는 거 한 5개 업데이트 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for each row 대신에 for each statement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고서 트리거 액션 있는 게 이제 여기가 트리거 바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어떤 문법이 이렇게 있고 뭐 풀 디스크립션은 이제 여기 가면은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오피셜 문서 링크거든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살펴보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insert, delete, update 이야기는 했고요. after, before도 얘기했고, 네, 어떤 테이블이 업데이트 된다를 이제 이벤트로 둘 수도 있는데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 텍스트 테이블의 그레이드 컬럼이 업데이트 되는 거를 이벤트로 둘 수도 있어요. 되게 상세하게 이렇게 이벤트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동시에 이제 여기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 업데이트 한다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에서 내가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레코드를 메모리로 가져와요. 그리고 그 레코드를 메모리에서 업데이트 한 다음에 걔를 다시 스토리지에 반영하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레코드를 업데이트. 그리고 업데이트 된 게 스토리지로 기록이 돼요. 이제 뭐 이게 라이트백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트리거가 어디에 지금 끼어들려고 하느냐 이게 메모리에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우리한테 데이터에 대해서 액세스를 줘요. 이 메모리의 레코드가 업데이트가 되기 전이랑 그러니까 올드 로우 상태랑 업데이트가 된 다음 뉴 로우 상태에 대해서 전부 다 액세스를 줘요. 그러니까 레코드 내가 작업하고 있는 레코드에 대해서 두 개 버전에 대해서 액세스를 주는 거죠. 올드랑 뉴랑. 그리고 얘가 업데이트가 그래서 되면은 뭐 어렵지 않겠죠. 특정 컬럼 바꾸는 거. 업데이트가 돼서 뉴 로우가 스토리지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스토리지로 가기 전에 트리거를 실행시킬 거냐 아니면 스토리지로 간 다음에 트리거를 실행시킬 거냐 그걸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게 before after예요. 되게 좀 전에 생각 안 하던 영역을 쪼개고 쪼개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트리거가 뭔가 업데이트가 있으면은 그 업데이트된 내용이 스토리지로 가기 전이나 스토리지로 간 직후에 뭔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서 이제 예제를 볼게요. Create trigger set null trigger before update of text 이렇게 놓고요. 이거 제 생각에 on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tx에서 업데이트가 있었대요. tx 테이블에서 그럼 업데이트되는 레코드가 있겠죠. 그 레코드에 대해서 이제 수정이 된 상태 새로 값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된 상태에 대해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하겠대요. 그래서 각각의 로우에 대해서 만약에 새로 들어온 레코드의 그레이드 컬럼이 empty string이에요. 그러면 empty string 그대로 안 두고 널로 바꾸겠다. 요게 지금 요 트리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간략하죠? 그래서 지금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요 윗부분이 이벤트에 해당하고요. 컨디션이 그레이드가 컨디션, 그레이드가 empty string이면 그러고 최종적으로 액션은 그럼 널로 바꿔라. 두 번째 얘가 네, 첫 번째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네, 지금 얘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 n row가 이제 널이 empty string이었으면 널로 바뀌어서 그게 이제 스토리지로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이 일을 스토리지에 당연히 반영하기 전에 해야 되겠죠. before 이렇게 업데이트를 실제로 라이트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바꿔놓고 걔가 들어가야지 되겠죠. 두 번째 예를 볼게요. create trigger하고 credit undo. 얘는 after update of takes on grade. So takes 테이블에
grade라고 하는 컬럼이 업데이트되는 걸 모니터하겠대요. 새로운 상태가 n row, 전 상태가 o row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event which row 하고 when 들어갔어요. 여기 컨디션이에요. 새로운 레코드의 그레이드가 fail이 아니에요. 그리고 널 값도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o row가 기존의 f였거나 아니면 널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어떤 학생이 전에 과목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재수해서 레코드가 업데이트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 전에 F였거나 널이었어요. 페일해서. 근데 새로 이제 과목에서 학점을 받았는데 밸리드한 학점을 받았어요. 널 값이 아니고 F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까 우리 딱 얘기했던 예시거든요.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토탈 크레딧을 업데이트 해야 되지 않냐. 그걸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콜스 테이블에서 n row의 콜스 아이디를 가지고 와서 a 크레딧을 따와요. 그 기존 토탈 크레딧에 방금 내가 업데이트하는 콜스 아이디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더해주면 토탈 크레딧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스튜던 아이디를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마지막에 액션이었고 이런 방식으로 테이크스 테이블이 업데이트되면은 토탈 크레딧 같이 업데이트하는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트리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제 인티그리티 컨스트레인을 넘어서서 더 테이블 간의 내용들이 싱크도 맞고 로지컬하게도 깨지는 일이 덜 하게끔 유지를 해줄 수 있겠죠. 되게 유익한 장치죠, 트리거가. 이런 면에서는. 굳이 질문은 액션 파트에 begin 뒤에 아토믹이 나오는 거는 네, 이거 따로 설명을 안 했네요. 여기 전체를 하나의 오퍼레이션처럼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트랜잭션으로 처리해라 하는 거예요. 어토믹이 없으면은 얘네들 그냥 개별 쿼리로 실행을 하고요. 어토믹이 있으면은 얘네 통으로 하나처럼 실행을 해요. 요 정도 예제를 여러분들 보고서 뜻이 뭔지 풀이를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for each 스템은 for each 로 아까 얘기했죠. 어떤 경우는 쿼리 하나가 업데이트하는 게 레코드 하나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개의 레코드일 때도 있고요. 여러 개의 레코드일 때 걔네들을 하나씩 처리를 할지 아니면은 해당하는 쿼리에 대해서 전체를 통으로 처리할지 그런 루틴이 작동하는 유닛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가 뭐 이러면 좋을 것 같다 그러는데 이게 의외로 요새 잘 안 쓰여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많이 쓰였어요.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얘가 그래도 초창기에 되게 사람들이 반응을 열광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뭐 일종의 아까 토탈 크레딧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서머리하는 테이블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데이터가 막 여기저기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서머리하는 어디선가 서머리를 하고 있다. 되게 유익하죠. 그런 서머리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좀 편리했었고 더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얘가 어느 날 죽을 수 있죠. 그런 걸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똑같은 애를 유지를 해요. 어쩔 때는 5개씩, 10개씩 이렇게 유지를 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규모 있는 서비스들은 이런 거 여러 대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냥 서버를 운영하는 비용 그냥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내가 만약에 되게 중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뭐 복사본을 만드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사본 같은 거를 그냥 복사본 말 그대로 리플리카라고 불러요. 리플리케이 서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갑자기 시스템 다운됐다, 하드가 나빠졌다, 전기가 나갔다 그러면은 그 밖에서 뭐 db. 한동점 edu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는 주소를 이렇게 해서 잠깐 바꿔버려요. 그럼 서비스가 그냥 그대로 또 돌아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리플리카 서버를 여러 대 만들고 만약에 얘랑 동시에 죽으면 또 세 번째 리플리카 서버 이용하고 이런 식의 재난 방지 시스템들을 만들어놔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뭐 메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계속 평상시에 여기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들어오는 모든 업데이트를 리플리카에 다 전해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트리거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리거를 알아야지만 리플리카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서머리 데이터 만들 수 있고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모두가 트리거를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죠. 그렇게 따졌을 때 요새는 이제 각각 DBMS 만드는 회사들이 영리해져서 그냥 이 기능들을 제공을 해버려요. 모듈화 해가지고 해버려요. 그래서 리플리케이션 만드는 기능이 MySQL에도 있고, 뭐, 오라클 당연히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서머리 테이블 만드는 거는 우리 앞서서 본 거예요. 뷰라고 하는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만드는 거죠. 뷰를 만드는데 특히나 메토리얼라이즈드 뷰를 제공을 하면은 이거 가지고 서머리 테이블 그냥 만들어 버리면 되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를 ECA 룰 만들면서 좀 손이 많이 가게 할 수 있는 거여서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내용들 봐서 알겠지만 얘가 실제로 데이터를 막 건들잖아요. 그 데이터를 모디파이 하는 그런 함수를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언제 트리거를 하는지 이거를 실제로 보지 않은 채로 그냥 맡겨 놓는다는 거예요. 뭐 내가 로직을 잘 짜놨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이게 과연 안전한 거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트리거를 요새 많이 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는 먼저 요걸 볼게요. 앞에서 이제 show 펑션, show 프로시저 했던 것처럼 여기 show 트리거 하면은 이제 트리거 목록들 쭉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이게 시퀄 에이스라고 하는 맥에서 사용하는 DB 클라이언트예요. 되게 가벼워가지고 데이터 그립보다 개인적으로 이거 쓸 때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시퀄 에이스를 시작하면 여기 버튼이 하나 있고 누르면은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제 데이터베이스, 제 DBMS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의 목록이에요. 이만큼은 이제 제가 실제로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실험에 쓰이는 것도 있고 요 밑에 보면 우리 수업 준비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뭐 그 컨테이너에 있는 거 열어봐도 얘네도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TA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얘가 메타데이터예요. MySQL은 메타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관리를 해요. 여기 있는 각각 데이터베이스고 저 안에 있는 각각 데이터베이스를 열면은 테이블이 우수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인포메이션 스키마에 트리거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 테이블 내용 열어보면은 이제 아까 쇼 트리거스 했던 거랑 똑같이 어, 인포메이션 스키마 트리거 안에 내용들이 있고 사실 이렇게 하면 나오는 내용이 요 테이블에서 이제 재편집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 뭐 몇 마디 더 적혀 있는데 같이 읽어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미 했던 내용들도 막 있고요. 살펴보기 바라고요.